신라면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랜드로 그만큼 광고에서도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신라면 광고는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 강렬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신라면이 가진 매운맛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광고에서 전달하는 정서와 스토리가 강렬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 보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신라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글로벌한 마케팅 전략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라면 광고는 광고 분석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기법과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해서 신라면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내 진급을 축하해준 동료가 있다. 영광의 밤 뒤엔 쓰린 속만 있다. 반야나 내가 있다. 오늘 국물도 없다. 그래도 내겐 딸이 있다. 신라면이 있다. 신라면이 있다. 우리에게 신라면이 있다. 농심 신라면. 시리즈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광고는, 특히 제가 분석할 광고는 중년 남성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고되고 피로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신라면이 안식처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인생을 올리는 농심 신라면, 나에겐 신라면이 있다 같은 슬로건을 아주 메모러블하게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적 요소를 살펴보자면 30초의 광고 동안 영상 속 주인공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전 시리즈물 광고들과 멜로디가 같아서 통일감을 형성합니다. 또 영광의 밤 뒤에 쓰린 속만 있다 라는 가사의 장면에서는 울렁거리는 듯한 효과를 줌으로써 좀 더 생생하고 광고 속의 주인공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느낄 수 있다는 미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효과는 영상의 스토리를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내가 화가 나서 점점 주인공이 작아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보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광고의 스토리를 더 효과적이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남색 티셔츠가 돋보이는데요. 이는 라면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색을 주인공에게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래티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은 중년 남성에게로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홀더 스트래티지에서 이 광고는 허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의 시리즈물 중 여성이 등장하는 여성의 주인공인 광고는 소개팅 편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스테이크홀더 스트래티지 면에서 허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성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의 시리즈물 중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은 소개팅 편입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남성으로 묘사가 되고 소개팅 편에 여성이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내가 마치 일명 남편의 바가지를 긁는 듯한 모습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프루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남성 소재를 가지고 광고를 만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리즈물들을 통해서 여성을 중심에 서게 하는 광고도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광고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스콜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성은 마치 전업주부로 집에서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남성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또 아내에게 시달리는 듯한 모습은 적절한 시대상을 반영한 적절한 광고가 아닐 것입니다. 신라면 광고들을 전체 통틀어서 신라면이 가장 밀고 있는 전략은 바로 공감성 유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들도 해당 광고와 마찬가지로 공감을 유도하는 듯한 스토리텔링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신라면 광고들 중 유튜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광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등장 장면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또는 시민들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라면을 함께 먹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나의 추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신라면과 나의 추억이 어떤 것인지, 또는 광고 모델인 손흥민 선수는 또 나와 어떤 추억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번 광고에서도 부장 승진을 해내고 이번 광고에서는 부장 승진을 해내고 집에 돌아와서 소박하게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회적 정형기에 있는 중년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이 라면 광고는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있는데 교환학생편, 소개팅편, 가족 캠핑편 등 다양한 공감 유도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광고에도 허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 친화적 광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가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에는 친근한 음악 소리 그리고 다른 시리즈물과 통일된 음악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광고 노래를 따라 부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 유튜브 댓글창에는 너무 친숙한 광고, 너무 좋은 음악을 잘 사용한 광고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신라면의 브랜드 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성 유도, 그리고 신라면 라면 제품에 대한 구매 유도를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면은 이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한 라면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신라면 광고는 굳이 사람들에게 신라면이라는 제품을 새롭게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지 않아도 신라면이 어떤 라면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 라면인지 이미 맛을 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라면 광고에서 노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라면 경쟁사들과의 경쟁 중 성공적인 위치 선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라면은 계속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에서조차 여러 가지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신라면이라는 라면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감성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라면 광고는 이를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써 우리와 오래 함께한 역사가 있는 신라면임을 강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엔 라면의 기본은 신라면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신라면 광고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신라면 여전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그러나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양한 광고를 신라면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미 있는 제품이고 또 인기가 많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략, 또 새로운 전략을 찾아내어서 라면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